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계속 그 보문절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보문절이요. 무지하게 어렵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완성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그럼요. 사람이 얘기를 갖다 쭉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난 보문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차곡차곡 돌려보시면서 꼭 잘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문절 얘기 여러 가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원형동사, 원형부정사가 네. 나오는 것 중에서 네, 네. 우리 소위 지각동사라고 하는 네, 거죠. 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거 perception, 우리 perceive가 지각한다, 느낀다 맞습니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예. 느끼려면은 감각이 동원돼야 되고 네, 네. 그러려면 말 그대로 feel, hear, notice, 네, 네. observe 이런 식으로 또 see, smell, watch 이런 감각이 동원된 네, 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네. 문법책 보면 이 지각동사에 대해서 2번과 같은 문장이 나올 거죠. 그죠? 한번 그렇죠. 말씀해 네, 그래서 보세요. A, B, C에 보면은 한번 표시 좀 해줘 네. 보세요. 자, enter라든지 거기, 그 다음에 또 close라든지, 그 다음에 ring이라든지, 네.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목적 보호로서 원형 부정사. 사실은 여기에 to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허가 되고 예. 그 여자가 예. 은행에 들어가는 걸 보았다 예.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음.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로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학습자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사실 정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많은 문법책에서는 한두 개는 다루고 있지만은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루는 문법책은 제가 하는 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지각동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2번에 나와 있는 문장 이외에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이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내용은 요거죠. 예, 이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죠? 한번 이 박사님이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예. 자, 요거는 지금 밑줄 그으신 곳에 네. 이제 문이 쾅 닫히는 얘기인데 네. 보니까 위에는 원형 동사고 예. 밑에는 ing. 아예 그렇죠? 동명사로 썼죠. 예. 여기는요. 예. 그럼 요 차이가 뭘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지각동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말했을 때는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에는 ing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차이를 알 것 같아요. 네. 한번 이 박사님이 한번 A번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자, 자정이 막 지나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예. B번은 뭐가 될까요? B번은 이제 뒤에 부사구가 뜻을 좀 알려줘요. 그렇죠. 밤새 쿵쾅쿵쾅.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 일회성의 이야기라든지 네. 그죠? 네. 컴플릿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ing를 썼을 때는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컴플리트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네. 이 두 개의 예문의 차이가 아주 동사 원형을 썼을 때하고 ing를 썼을 때하고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문법서에서 지각동사는 ing를 목적 보호로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설명을 조금 붙이면은 ing를 붙이면은 계속의 느낌이 강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좀 예. 이렇게 애매모호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네. 교수님 말씀은 사실- A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일회성의 사건이고 그렇지 컴플릿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B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리즈의 개념.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연속되는. 거, 예. 예. 지속적인 것이고 예. 그래서 incomplete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ing가 반복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네. 문법책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다루는지. 다른 책들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예문을 가지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네. 학습자들이 네. 확실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이제 네. 뭐 시청자분들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네, 것 네, 같고요. 예. 자, 그다음 문장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4번 문장을 보면 여러분 금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see나 notice 같은 건 대표적인 지각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아마 듣도 보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겠죠 이거는요. 네. 이건 다른 책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각동사와 연결해가지고 다른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투부정사하고 보문절의 대타구의 차이를 나타낼 때 얘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 박사가 얘기했듯이 see나 notice 같은 것은 perception 동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 더 이상 perception이 아니죠. 그렇죠. 한번 4번 A와 B의 의미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존이 굉장히 폴라이트하다고 그 투를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배운 그렇습니다. 것만 따지면 그러면 주관적이라고 내가 이건 펄시브가 아니죠. 그렇죠. 알게 되었다라든지 그렇죠. 예. 보아하니까는 굉장히 폴라이트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 추론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percep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cogni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ognition. cognition입니다. 이거는 recognize 하는 그렇죠. 거죠. 추론한다든죠. 예. 예. 두 번째 지금, 거는요. 예, 지금 그거는 이제 머신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됐다. 알게 되었다는 게. 예. 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펄시브가 내가 몸으로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추론. 그렇죠? 추론, 예. 어떤 인지작용,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이건 일반 학습자들이 아마 거의 못 봤을 그런 내용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생긴 거는 지각동사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아니다. 즉 이것이 더 이상 지각의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인 추론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될 때는 보다시피 투부정사로 쓸 수 있다. 그럼 우리 저 시청자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수님? 자, 지각동사라면은 보문절에 원형 부정사가 왔을 텐데, 맞습니다. 원형 부정사가 안 오고 투부정사가 왔다는 사실은 네. 거꾸로 추론할 때 앞에 있는 so나 notice가 지각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각동사가 아니니까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지로, 그렇습니다. 지각이 아니라 인지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가 네,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문장은 5번과 같이 대절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형절 대타고 투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투는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 여기에 있는 that을 썼을 때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요거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배운 얘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so나 notice 같은 것이 대절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적이고 지각동사가 아닐 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투도 오고 that도 오는데 그렇죠. 그 차이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바대로 이제 주관성이냐 객관성이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써가 여기서는 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 그 존이 폴라이트한 건 알았어. 예. 그렇죠.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문법책에서는 좀 설명하고 있는 게 있죠. 네. 어떻게 문법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죠, 문법책에서는 여기서는요? 보이는 현상 그대로의 기술이죠. 예. 지각동사가 수동문이 됐을 때는 그렇죠. 수동태가 됐을 때입니다. 원형 부정사 shout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to shout으로 없던 to가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동태가 된 거죠. 그죠? 목적어인 존이 주어로 가고 네네.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기술하고 있으냐면은 이렇게 지각동사가 나와갖고 원형 부정사로 쓰인 문장이 수동태로 됐을 때는 to가 나온다까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 나오느냐? 의미의 차이는 무엇이냐? 의미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왜냐면 할까요? 아까 배웠잖아요. 네, to가 쓰였다라는 것은 지각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똑같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지각이 아닙니다. 그럼 John was heard to shout at her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거는요? 그냥 그 존이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객관적 정황을 기술하는 거죠. 기술하는 거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은요 결과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쓱 지나갔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학습자들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A, B를 이퀄 부호로 연결해서 자꾸 연습한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죠. 완전히 이거는. 다른 얘기죠. 예. A는 지금 they라고 하는 주어가 지각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건 지각이 더 이상 없어졌죠. 수동태가 됐으니까는 지각이 아니니까는 to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네. B는 그 정황에 존이 소리 지르는 정황에 대한 기술이죠. 그냥. 기술이죠. 예. 지각이 아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A하고 B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왜 투가 살아나게 되었느냐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못 했을까요? 투가 살아났다, 투가 있다라는 것은 지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생각을 왜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계적으로 공부하니까 그렇죠, 문법을요. 그러니까 툴을 재미없는 거고. 그렇죠. 툴을 써라. 네. 그렇게만 그렇습니다. 이제 주입을 하니까. 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 예,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네. 여기 보면 투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는 써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 되겠죠. 네. 우리가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시간 정도에 이야기했던 개념인데 뭐냐 하면은요. linguistic distance가 있었습니다. 네, 언어적 그죠? 거리라는 거리라고 거. 하는 예. 것이 있었죠. 예, 예. 어떤 얘기였죠? 이게 linguistic 자, distance가? 이게 거리가 예. 멀어지면은 그만큼 이격성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투가 있으면은 거리가 멀어진 겁니까? 좁아진 겁니까? 투가 있는 만큼 멀어졌죠. 멀어진 거죠. 예, 이건 투가 없으니까 좁아진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면은 linguistic distance가 멀면 멀수록 그 두 개의 동작은 순차적이고 네. 조금 연결이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되냐면 그 의미는요. 디스턴스가 없어진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동시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한번 보세요. 예. A번은 뭡니까? 여기서 텔이라고 하는 동사하고 리브하고 동사에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보이네요. 보이죠? 예. 말하고 나니까 떠난 거죠. 예, 이거는요. 그렇죠. 즉 투가 있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생긴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는 이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긴 투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C라고 하는 거하고 리브하고는 어떻습니까? 본 다음에 떠난 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될 것 그죠? 같은데. 떠나는 것을 본 거죠. 그게 지금. 동시에 눈에 들어온 거죠. 아. 그래갖고 이거는 linguistic distance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는요. 예.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툴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네. 쓱 지나가셨는데 왜 지각 동사로 쓰였다면은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될까? 사실은 그것은 앞에 있어도 좋을 건데 네.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겁니다. 지각 동사는 왜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느냐?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면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격성이 없다, 이격도가 네. 없다. 네. 그 이격도가 없다는 거를 언어적으로는 툴을 쓰지 않음으로써 그렇습니다. 보여줄 수 네.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것이 지각 동사 말고 또 뭐가 있죠? 사역 동사라는 그렇죠. 거 투 있죠. 없이 쓰는 사역 동사. 네. 모든 사역 동사가 아니라 네. 투 없이 쓰는 사역 동사. 그렇죠. 예. 그러면 왜 투 없이 쓰는 사역 동사에서 뭐 make나 뭐가 have나 let 같은 예, 것은 왜 없는가 예. 하는 것도 똑같이 linguistic distance를 설명할 수 있고 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 것까지 우리가 네. 흥미로운 내용까지 네.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저 보문절 중에서 이제 지각 동사라고 하는 거 한번 다뤄봤는데요. 지각이라고 얘기할 때는 왜 지각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같은 동사라 그러더라도 지각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 그게 굉장히 오늘 네, 중요한 네. 포인트였던 것 네.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